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나라에 2024년 2월에 국제 캠퍼스 지휘관 A에 이제 셋업이 시작이 됩니다. 이제 조만간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.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이 송도의 국제 캠퍼스가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생태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내년 2월 이후에 셋업될 양자 컴퓨터 센터, 그 다음에 옆에 지금 풋살장이죠. 거기에 지어지게 될 양자 컴퓨터 연구소, 연구센터입니다. 요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 센터에 셋업될 양자 컴퓨터의 모습이고요. 여러분들이 이런 양자 컴퓨터 센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옆에 지하 1층, 그 다음에 지상 1층 규모의 양자 컴퓨팅 연구센터 내년 말까지 이제 완공하게 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연세대학교가 향후에 바이오헬스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의 어떤 중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특히 학생 여러분, 그 다음에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미래의 학문이고 산업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 갖고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그 이뮤노세라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가장 핫한 항암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이뮤 시스템은 보통 어떠려고 작용을 하냐면 나를 다른 물질로부터, 다른 생체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. 그것들을 방어하는 기작을 우리 몸이 갖고 있는데 그 기작을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게 만들자라는 모토로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, 가장 최근에 중요한 타겟으로 생각되는 것은 바로 네오 안티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.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럼 암세포는 반드시 돌연변이를 갖고 있습니다. 정상세포가 가지지 않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요. 정상세포엔 그 돌연변이가 없습니다. 돌연변이를 가졌다는 것은 DNA의 서열이 바뀌었다는 뜻이고, DNA 서열이 바뀌면 mRNA의 서열이 바뀌고, mRNA의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조가 바뀝니다. 구조가 바뀐 단백질 아미노산을 우리가 적으로 인식하는 그 매개체로 쓴다면은 암세포만 공격하고, 이론적으로는 정상세포는 아예 공격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후보 물질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항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네,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혁신적인 면역항암,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오안티젠을 프레딕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, 이건 저희가 이제 도메인 난리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앞으로 요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예측을 하고, 또 네오안티젠도 새롭게 발견을 하고, 더 좋은 거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지놈 시퀀싱을 해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네오안티젠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으면은 바로 치료용 캔서 백신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디지털 트윈과 버추얼 페이션트가 임상시험이나 헬스케어에 사용이 된다면 코스트를 줄일 수 있고,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, 페이션트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떠한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처음 시도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. 이런 버추얼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임상시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기존 약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럭 컨비네이션으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서 시나리오들을 짜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런 합성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어떤 환경,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의 암병동의 환자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하면 1대1로 이 환자들의 실제 특성들을 다 고려해서 1대1 매핑을 통해서 실제 환자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기존 컴퓨터로서도 지금 이 성능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제한 정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퀀텀 컴퓨팅이 사용이 된다면 훨씬 빠른 속도의 성공률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퀀텀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이런 버추얼 코호트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
지금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이 좀 잘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돼서 계속 시도가 되면서 성공을 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나 아니면 치료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몸에 인간의 세포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99%가 장 안에 살아요. 그 많은 애들이 장내에서 우글우글 모여 사는데 얘네들하고 나하고는 장벽,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아주 얇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둘이 딱 대치하고 있어요. 그러면 생각해 보면 둘이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라면 둘 간에 굉장히 밀접한 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항상성이 유지될 턱이 없죠.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면 얘네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. 내 세포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들이 내 몸에 살면서 나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우연찮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특히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피를 타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폐혈증, 이제 환자가 사망하는 거죠. 대부분이 장내에 많고 장 안에도 주로는 대장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장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려갈수록 개수도 많아지지만 종류도 약간씩 달라져요.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, 4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한 가지로 단언하면 이렇습니다. 우린 지금까지 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? 음식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단계죠. 그런 기관이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장기라고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거 아니면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지금은 소화기관은 말이 소화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장기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퀀텀 머신러닝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클래시컬 머신러닝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거든요. 그거의 카운터파트로 딱 퀀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현재 클래식 컴퓨터로 풀 수 없는 거를 클래시컬한 컴퓨터로,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퀀텀으로 풀 수 있다.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퀀텀 어드밴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풀 수 있다.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학적 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고, 여기서는 굉장히 융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하나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죠. 그래서 퀀텀 코어, IT 공학, 소프트웨어, 물리학 이런 분야가 필요하고, 퀀텀 X,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의학이나 약학 분야가 협력하는 거대한 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고, 얼마 전에 12월 6일 날 IBM 퀀텀 서밋에서 1kg 큐빗 그 퀀텀 컴퓨터를 발표를 했고요. 이 얘네들 로드맵을 보면 2026년까지 10,000큐빗 이상을 내놓겠다.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럼 정말 나오는 거냐? 이게 뭐냐면 에러 미티게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에러 미티게이션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IBM도 하지만 사용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저희 같은 IT 엔지니어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게, 굉장히 큰 퀀텀 컴퓨터가 있어요. 에러 미티게이션이 없습니다. 그 에러 미티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파트도 있지만 에러를 미티게이션해서 에러가 어느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이 솔루션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고요.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